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외고 중국어과 차이나 북튜버 주서연입니다. 여러분은 틱톡을 만든 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5초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출시 1년 만에 중국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기업 가치는 750억 달러로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 테크놀로지스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책은 바이트댄스와 같이 성공한 중국의 스타트업, 그리고 젊은 CEO를 소개하는 중국의 젊은 부자들입니다. 이 책은 야오닝 하이리더 투자개발의 대표 김만기, 그리고 박보연 작가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국의 성공한 기업인을 물으면 대부분 마윈밖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중국의 마윈 말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적이고 성공한 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많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최근 B8라고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1990년에서 2000년대 등장했던 중국의 IT 부자들이 최근 1980년대생인 80%, 1990년대생인 90%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 선전 등 중국 곳곳에 중국판 실리콘밸리가 생겨나고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1부 변화의 길목에서 기회를 찾다 파트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로열과 로열의 창업자 류쯔웅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을 만든 기업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중국 기업 로열은 삼성전자와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접는 스마트폰을 개발하였습니다.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류쯔웅은 1983년생으로 29세의 스타트업인 로열을 창업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액정 모니터를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얇은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6년 동안 16시간씩 묵묵히 일해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 플렉스파이 개발에 성공했죠. 로열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이라는 타이틀도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회사를 설립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라라는 로열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회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저 역시 로열의 캐치프레이즈를 보고서 참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 문구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 레드오션에 그물을 던지다. 파트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인은 핀도더, 창업자 황정입니다. 핀도더라는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특히 인상 깊게 읽었던 이유는 바로 알리바바, 징둥 등 규모와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들을 제치고 2위 업체로 성장한 기업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모든 기업이 대도시의 20에서 30대 여성에만 집중한다는 점을 알고 농촌의 소비의식과 구매력이 대도시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해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농촌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신흥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중국 사람의 특성을 잘 파악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소비자는 기업이 작성한 광고 문구보다 지인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관시 문화 즉 구전 마케팅을 이용하여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황정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결과 황정은 지금의 핀도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전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화된 편견과 같이 저는 오랫동안 중국이 한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기술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여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대학과 취업이라는 프레임에 틀어박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에도 젊은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혁신 창업 도시로 선정되어 창업 선두 도시로 활약 중인 칭다오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칭다오시는 전문 평가를 거쳐 선정된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50에서 300만 위안의 프로젝트 가동 자금을 지원하고 100에서 200평방미터의 사무공간 및 오피스텔을 지원하는 등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한 투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디즈와 같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경제나 창업 분야를 사례와 함께 부담스럽지 않고 비교적 쉽게 접해볼 수 있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어떤 한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번 생각하게끔 해서 누구나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책의 평점은 별 5개 중에 4개를 주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중국의 기업인이라면 마윈밖에 모르는 중국 초보자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차이나 북튜버 주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